안녕하세요. 헨티비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마음학 개론인데요. 오늘도 책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요. 바로 진호연 작가의 야경이라는 작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볼게요. 진호연. 용인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생 때 천체 관측대회에서 입상할 정도로 관측을 좋아했지만 대학과 군 복무까지 서울, 파주 등 도시에서만 계속해 제대로 은하수를 본 적은 없다. 평소 지하철을 많이 이용했으며 여행을 가지 않는 이상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았다. 형이 야근하는 모습을 보고 태어나 처음으로 형에게 연민을 느꼈고 밤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작품 함께 읽어볼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서 순간 잠에서 깼다. 친구들이 나가는 소리였는지 방 안에는 아무도 없고 조용했다. 아직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게 열이 다 내리지 않은 기분이었다. 친구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오고 고작 하루 만에 몸살이라니. 조금이라도 빨리 낫기 위해 다시 잠을 청했다. 몸은 쑤시는데 어저녁부터 하도 자서 그런지 쉽게 잠이 오질 않았다. 옅은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어젯밤 일을 생각했다. 여기 게스트하우스를 찾아올 때 저 소리를 듣고는 아픈 것도 잠시 잊고 밤바다를 보러 갔다. 하지만 구름이 많아 별도 달도 없고 해변 어디에도 불빛이 없어 무엇 하나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밤의 경치가 아니었다. 지난 1년간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며 너무 똑같은 풍경만 보고 살았다. 늦은 저녁 7호선을 타고 청담대교를 건널 때 잠깐 볼 수 있는 한강이 내가 살아오며 본 야경의 전부였다. 한두 번 봤을 때까지는 나도 형형색색의 불빛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면 오른쪽에는 우뚝 솟은 롯데월드 타워가, 왼쪽에는 저 멀리 남산타워가 반짝반짝 빛났다. 길게 늘어진 도로의 차들과 그 주변의 수많은 빌딩에서 나오는 빛은 한강의 흐름을 따라 일렁거렸다. 그러나 그런 감상도 잠시일 뿐 다리를 다 건너면 창밖은 다시 까맣게 변하고 사람들은 똑같은 모습만 하고 있었다. 귀는 이어폰으로 막고 손은 스마트폰을 들고 눈은 화면만 뚫어져라 보고 있는 모습. 저렇게 멋있는 풍경을 두고 왜 다들 화면만 보나 싶었다. 그러다 언젠가 목이 뻐근한 느낌의 고개를 들어보니 나도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내고 있었다. 옆자리에 친구가 앉아있는데도 이어폰을 꽂고 각자의 스마트폰만 쳐다보며 대화 한마디 없이 한강 위를 지나고 있었다. 강에 비친 모습들은 덜 지운 칠판처럼 탁해 보여서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결국 다리를 다 건너기도 전에 시선을 다시 스마트폰에 옮겼다. 이런 사실을 알아차리고 나서도 나는 그날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 모습 그대로였다. 다시 눈이 떠졌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잠에 들긴 했는지 방에 들어오는 햇살이 아까 깼을 때보다 밝았다. 몸을 일으켜 침대에 걸터앉아 바로 옆 선반에 놓인 체온계를 집어들었다. 일어났나? 좀 어때? 문 밖에서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물었다. 눈을 뜨면서는 피곤한 느낌이 남아있었는데 37.0도라는 숫자를 보고 나니 묘하게 괜찮은 것 같기도 했다. 열은 거의 내렸어요. 다행이네. 배고프면 카페로 와서 얘기해.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카페와 게스트하우스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다. 건물 자체는 디귿자 형태의 단층 주택이지만 전면에 바다가 넓게 보여서 일부분은 카페로 활용하는 모양이었다. 정문을 통해 카페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고 뒷문이 따로 있어서 밤에는 그쪽을 이용해 게스트하우스로 들어올 수 있었다. 사장님은 어제 우리가 밤바다를 보느라 늦게 들어왔는데도 친구 어머니처럼 살갑게 맞이해줬다. 머물 방을 안내해줄 때는 친한 이웃처럼 편안한 느낌이었고
내가 아프다는 말에 감기약이라며 갖다 줄 때는 그 누구보다 반가웠다. 감기약은 따뜻하게 데워진 한약 같은 차였다. 지금 생각해보니 꽤 효과가 좋은 약이었는지 하룻밤 만에 열도 내리고 몸도 가벼워졌다. 사장님과 눈 너머로 대화하고 한참을 앉아서 멍하게 있다가 세면도구를 챙겨 방을 나왔다. 문을 열면 낮은 평상이 식탁처럼 놓인 작은 거실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현관이 있어 마당을 통해 카페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다. 거실 반대편에는 문이 3개 있었고 그중 맨 왼쪽이 화장실이었다. 간단하게 세수, 양치 정도만 하고 거실로 나와 평상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바닥에 앉았다. 평상 위에는 동물시장에서 사온 귤이 남아있었다. 귤 껍질을 벗기면서 마당으로 나가기 위해 일어섰다. 방에 들러 하얀 양털 후리스를 챙겨 입고 밖에 나갔다. 어젯밤에는 감기 기운에 정신이 없던 터라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흥미로운 것들이 눈에 띄었다. 게스트하우스로 들어올 수 있는 뒷문 옆에는 노란색 천막과 나무로 만든 그네 의자가 바다를 배경으로 놓여 있어 관광객들이 사진 찍는 곳이구나 싶었다. 그곳에 앉아서 볼 수 있는 거라고는 건물밖에 없으니 이 예쁜 의자의 용도는 뻔했다. 천막은 다양한 물건이 나름대로 열을 맞춰 전시되어 있었다. 그 중에 엄청 큰 서류 가방 같은 것이 보여 귤을 한 조각 입에 넣으며 천막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배고프면 말하지. 그걸로 배가 차겠어? 사장님이 문을 열며 말했다. 앞치마에 두건까지 두르신 걸 보아 카페 오픈 준비가 끝난 것 같았다. 어제는 구경을 못해서 잠깐 둘러보고 있었어요. 아, 그럼 한 바퀴 둘러보고 와. 카페로 오면 뭐 좀 해줄게. 대화가 끝나고 사장님은 다시 카페에 들어갔다. 나도 뒤로 돌아 뒷문을 나섰다. 귤을 까먹으며 평화롭게 산책을 했다. 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여유였다. 어쩌면 초등학생 때부터 내 생활에는 늘 시간표가 존재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몸에 배었는지 이곳에 여행을 오면서도 꽤 많은 일정을 짰다. 아프지 않았다면 오늘 나의 시간표에는 이런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해안도로와 모래사장을 나누는 계단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즐겼다. 나의 즐거운 시간은 3분도 안 돼서 끝났다. 2월 초 제주 바다의 칼바람은 지난밤 감기 환자에게 사색 따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리에서 혼자 떨어진 양처럼 바들바들 떨며 급하게 카페로 향했다. 카페 문을 열자 풍경 소리에 고개를 드는 사장님이 보였다. 핸드드립을 내리고 있었다. 먹을 거부터 줄까? 커피부터 줄까? 추우니까 커피부터 마실게요. 어떤 거로? 지금 내리고 계신 거로 주세요. 카운터 앞 테이블에 바다가 보이는 방향으로 앉았다. 사실 어떤 자리에 앉아도 바다를 볼 수 있었지만 나름대로 적당히 따뜻한 안쪽이면서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을 고르고 골랐다. 그런 기준으로 선택한 자리라서 본의 아니게 사장님을 등지고 앉았다. 게스트하우스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렸는데 카페 안에서는 다른 소리와 섞여서 그런지 들리지 않았다. 핸드밀로 원두를 가는 소리, 물을 주전자에 붓는 소리, 그릇끼리 부딪히는 소리, 시간이 좀 걸린다 싶었을 때 사장님이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입고 바다까지 갔다 온 거야? 이제 다 나았나 봐? 사장님은 테이블 옆에 서서 커피 2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어제 주신 약이 효과가 좋네요. 난 그게 좋더라고. 밥 생각 없으면 빵이라도 갖다 줄까? 네, 좋아요. 시간을 보니 벌써 오후 2시가 넘었다. 지금 간단하게 때우고 저녁을 늦지 않게 먹어야 했다. 내 친구들은 빈손으로 돌아올 리 없다. 분명히 뭔가 안주거리를 사와서는 늦게까지 떠들며 놀 것이다. 사장님은 카페 주방으로 갔고 이내 토스트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커피 향을 맡고 한 모금 마시자 사장님이 내 앞에 앉았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이 작품의 제목이 왜 야경인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뒷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다른 작품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